그 장부 가운데가 비어서요. 누가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요. 5살 아이의 말에 훈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 날 세금을 더 거두려던 아전의 술수가 고스란히 드러났지요. 저 애는 귀신이 씌었어. 마을 사람들은 흔적을 읽는 아이가 두려워 깊은 산에 버렸습니다. 그때 한 약초꾼이 아이를 발견합니다. 이 아이 보통이 아니구나. 살려야지. 안녕하세요. 할인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 마력, 조선 팔도에 흉년과 역병이 겹쳐 민심이 꺼져가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깊은 산자락 외진 길목에 천으로 감싼 아이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지요. 낙엽은 쌓이고 바람만 스쳐 지나갔건만 아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버림받은 줄도 모르는 듯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산짐승도 지나가는 나그네도 없는 그 길목에서 아이는 하룻밤을 넘겼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훗날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씨앗이 될 줄은 말이지요. 그 무렵 산에서 약초를 캐며 근근히 살아가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만복, 나이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간 가난한 약초꾼이었지요. 만복은 그날도 어김없이 산길을 오르다 길가에 놓인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천을 들추니 그 안에는 갓난아이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었지요. 이런 세상에. 만복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만복은 이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살려야지. 어찌 그냥 두고 가겠나. 그는 아이를 안고 산을 내려왔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산에서 주운 아이라니 재수 없는다. 무슨 애군을 데려온 게야.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등을 돌렸지요. 만복은 아이에게 도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윤은 5살이 되었건만 여느 아이들과는 사뭇 달랐지요. 말이 느리고 감정 표현이 적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도윤은 멀찍이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지요. 도윤은 사람을 볼 때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손끝을, 발걸음을, 숨결을, 말끝을 보았지요. 마치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읽어내듯이 말입니다. 만복은 그런 도윤을 묵묵히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어느 날 마을 훈장이 세금 장부를 들고 만복의 오두막을 지나갔습니다. 훈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이쯤이면 괜찮겠지. 아무도 모를 게야. 그때 마당 한켠에 앉아있던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글씨 비어 있어요. 훈장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장부에 쓴 글씨요. 가운데가 비었어요. 누가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비워둔 것 같아요. 훈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리고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부의 빈칸을 파고들어 세금을 더 걷어가려던 아전의 술수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었지요. 빈칸에 숫자를 끼워 넣어 백성들에게 없는 세금을 물리려던 흉계가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저 아이가 어떻게 알았지? 귀신이 쓰였나? 도윤은 아무 말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일이 있은 뒤로 도윤에 대한 소문이 고을의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관상 보는 천재가 나타났다더라. 얼굴만 봐도 그 사람 속을 꿰뚫는다는구먼. 사람들은 저마다 도윤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만복이 물었습니다. 그럼 뭘 보는 게냐?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지요. 사람이 남긴 흔적이요. 손이 어디를 만졌는지, 발이 어디를 향했는지, 말이 어디서 끊겼는지. 그런 게 보여요. 만복은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내 고을 전체에 퍼지고 말았지요. 장부 조작이 들통난 아전은 이를 갈았습니다. 고작 애송이 하나 때문에 내가 망신을 당하다니. 아전은 도윤을 해치고 싶었으나 소문이 퍼진 마당에 아이를 건드리기는 어려웠지요.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만복이 약초를 캐러 산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지요. 하룻밤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만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만복이 신고 나갔던 집신 자국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저씨 발걸음이 돌아오지 못하는 쪽으로 찍혔어요.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윤은 울음을 터뜨렸지요. 산은 침묵했고 빗줄기만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만복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도윤은 만복의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 사이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지요. 꺼내어 보니 손바닥만 한 목패였습니다. 신분을 증명하는 패인데 거기에는 정만복이 아닌 다른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이건 뭐지? 도윤은 목패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는 오래되어 반쯤 지워졌으나 그 흔적으로 도윤은 알 수 있었지요. 만복 아저씨는 단순한 약초꾼이 아니었습니다. 목패에 남은 먹자국, 손때가 묻은 모서리, 끈이 다른 방향.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붓을 잡던 사람이었다고, 글을 다루던 사람이었다고. 도윤은 목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저씨, 대체 누구셨어요?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지요. 도윤은 만복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질 무렵 마을 어귀에서 사내 하나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지나갔지요. 만복이? 나는 모르네. 사내는 안 갔어. 사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사내의 발을 보았지요. 발 뒤꿈치가 산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게가 앞이 아닌 뒤로 쏠렸고 이는 급히 돌아온 사람의 흔적이었지요. 거짓말이에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발이 산을 향했어요. 급하게 내려왔고 무거운 것을 끌었어요. 사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도윤은 사내의 뒤를 밟아 산길로 향했지요. 어둠이 내려앉은 산속에서 도윤의 발걸음만이 낙엽을 밟으며 울렸습니다. 산속 깊은 곳, 허물어진 움막 안에서 도윤은 만복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피가 묻은 천 조각, 끌려간 자국, 그리고 벽에 손톱으로 긁어쓴 글씨. 장부를 지켜라. 도윤은 그 글씨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지요. 만복은 사실 예전에 한양에서 문서를 다루던 설이었습니다. 하급 관리로서 장부와 기록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만복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목격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벌어지는 기록 조작, 산 사람을 죽은 것으로 만들고 죽은 사람을 산 것으로 올리는 끔찍한 일을 말이지요. 만복은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신분을 숨기고 깊은 산속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가 사라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만복의 입을 막으려 한 것이었지요.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저씨를 찾아야 해요. 도윤이 홀로 산길을 헤맬 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장터에서 약재를 팔던 30 남짓한 여인 연분이었지요. 연분은 만복에게 약재를 사던 단골이었는데 만복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산길을 혼자 다니면 어쩌려고 그래? 연분은 도윤을 나무라듯 말했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지요. 위험한 거 알아요. 그래도 아저씨를 찾아야 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연분은 한숨을 내쉬더니 도윤의 곁에 섰지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혼자 보내기엔 내가 너무 어려. 연분은 도윤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옳은 일이기에 돕는 것이었지요. 도윤은 그런 연분을 올려다보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긴. 만복 어른이 내 은인이야. 몇 해 전 역병 돌 때 약재 외상으로 주셔서 우리 어머니 살렸거든. 연분의 눈가에 잠시 슬픔이 스쳤지요. 두 사람은 함께 산길을 걸었습니다. 낯선 동행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가벼웠지요. 도윤에 대한 소문이 커지자 고을 수령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수령은 도윤을 불러들였지요. 허허, 이 아이가 그 신통한 아이란 말이냐? 수령은 겉으로는 도윤을 칭찬하는 척했습니다. 마침 대감댁에서 잔치가 열리는데 이 아이를 데려가면 좋겠구나. 하지만 도윤은 알 수 있었지요. 수령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하는 사람의 손이었지요. 잔치 당일 도윤은 대감댁 마당에 서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양반들이 도윤을 구경거리처럼 바라보았지요. 자, 이 아이가 사람의 속을 읽는다 하니 한번 보거라. 수령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다른 것이 숨어 있었지요. 아이의 입을 빌려 민심을 다스리려는 술수. 도윤을 이용하려는 계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차갑게 식어갔지요. 잔치가 한창일 때 도윤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한 관리가 붓을 들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는데 그 붓 끝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지요. 도윤은 가까이 다가가 그 붓 끝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그 붓 끝에는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을 다시 쓰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회개 떨림, 먹의 농담, 글씨의 기울기. 모두가 새로 쓴 것이 아니라 더 쓴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이건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관리가 화들짝 놀라며 도윤을 노려보았지요.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 올리고 산 자를 지워서 세금과 군역을 뒤바꾸는 조작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없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걷고 있는 사람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끔찍한 일. 만복 아저씨가 목격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수령이 도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내가 본대로만 말하면 된다. 그러면 모두가 편해지지. 수령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협박이 서려 있었지요.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해라. 그러면 너도 편히 살 수 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고개를 들었지요. 처음으로 크고 또렷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수령의 눈이 커졌지요. 저는 사람을 팔지 않아요. 아저씨가 가르쳐 주셨어요. 거짓을 말하면 그 말이 내 발목을 잡는다고요. 도윤은 돌아서서 걸어나갔습니다. 수령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침묵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스스로 도리를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연부는 이곳저곳을 수소문하며 단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진실을 알아냈지요. 도윤은 단순히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친아버지는 한양에서 기록을 다루던 설이었는데 장부 조작을 막으려다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지요. 그리고 그 입을 완전히 막기 위해 갓난아이까지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연부는 도윤의 목에 걸린 작은 매듭을 가리켰지요. 이 옷고름 매듭, 이건 특정 가문에서만 쓰는 방식이야. 내 아버지 집안의 표식이란다. 도윤은 매듭을 만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토록 찾고 싶었던 뿌리. 하지만 그 뿌리는 피로 얼룩져 있었지요. 만복 아저씨도 같은 일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나를 거두셨구나.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지요. 연분과 도윤은 끝내 만복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이미 큰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었지요. 아저씨, 도윤이 달려가 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복의 손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지요. 만복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들어라.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요. 장부다. 장부가 조선을 움직인다. 기록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 만복의 손이 도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관아서고 마루 밑 기록이 있다. 그걸 지켜라. 그리고 만복의 눈이 서서히 감겼지요. 아저씨, 아저씨. 도윤의 울음이 산속에 메아리쳤습니다. 만복은 결정적 문서의 보관처만 남기고 숨이 멎었지요. 도윤은 만복의 차가운 손을 한참이나 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과 연부는 관아서고로 잠입했습니다. 하지만 서고에는 이미 불길이 치솟고 있었지요. 누군가가 증거를 태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어. 연분이 소리쳤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지요.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도윤은 코를 막고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마루 밑 만복 아저씨가 말한 곳.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지요. 기름 냄새, 분먹 냄새. 도윤은 확신했습니다. 이 불은 우연이 아니에요. 도윤은 불길 사이에서 장부 한 권을 끌어안고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수령과 아전들이 도윤을 에워쌌습니다. 이놈, 관아에 불을 질렀구나. 아전이 소리쳤지요.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불을 지른 건 제가 아니에요. 증거를 없애려 한 건 당신들이에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수령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작 아이 말 하나로 사람을 죽이겠다는 게냐?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 도윤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 장부를 보세요. 여기 글씨가 찢긴 결이 보여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먹이 번진 방향을 보세요. 원래 글씨 위에 다른 글씨를 더 썼어요. 죽은 사람 이름 위에 산 사람 이름을 올렸고 산 사람을 죽은 것으로 지웠어요. 도윤은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종이의 다른 곳, 먹의 농담, 획의 끊김. 모든 흔적이 조작의 순간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당신들은 처음부터 죽일 사람을 정해 놓았어요. 제 입만 빌려서 없는 죄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수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이놈이. 아전이 도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 순간 고을 백성들이 몰려들었지요.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들었소. 장부 조작으로 없는 세금을 물렸구먼.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령과 아전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지요. 조작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지요. 군역 대상을 바꿔치기 하여 병력이 비게 만들었습니다. 세금을 엉뚱한 곳으로 흘려보내 백성들이 굶주리게 했지요. 민심이 무너지고 원망이 쌓여 반란의 불씨가 곳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어사가 내려왔습니다. 어사는 장부를 살펴보고 탄식했지요.
기록 하나가 이토록 나라를 흔들 줄이야. 도윤이 지킨 것은 한 고을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뼈대를 지킨 것이었지요. 어사는 도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알아낸 것이냐?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흔적을 읽었을 뿐이에요. 진짜 지키려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만복을 떠올리며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어사는 도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내 은인의 뜻을 내가 이었구나. 수령과 아전들은 파직되어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도윤을 버리게 만든 윗선의 관리들도 하나둘 벌을 받았지요. 고을에는 새로운 수령이 부임했고 장부는 처음부터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연부는 도윤의 곁에 남았습니다. 이제 어쩔 셈이냐? 연분이 물었지요. 도윤은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래요. 흔적을 읽고 거짓을 밝히고 사람을 지키는 일이요. 연부는 빙그레 웃었지요. 그래, 내가 본 건 운명이 아니었어. 사람들이 만든 죄였구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선택하고 기록이 남기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만복이 좋아하던 산바람이었지요. 몇 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어느덧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었지요. 어느 가을날 도윤은 다시 그 산길을 올랐습니다. 만복이 늘 앉아 약초를 고르던 바위 앞에 섰지요. 도윤은 바위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모든 것이 그때와 같았지요. 도윤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이제 제 발걸음은 돌아오는 쪽으로 찍혀요. 바람이 도윤의 뺨을 스쳐갔습니다. 마치 만복이 대답이라도 하듯이 말이지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새 장부가 걸려 있었지요. 빈칸 하나 없는 정직한 기록이었습니다. 옛말에 적선지가에 필유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만복은 비록 세상을 떠났으나 그가 심은 씨앗은 도윤을 통해 꽃을 피웠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얼굴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과 기록이 만드는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